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네, 오디오 클립에 많이 놀러 오고 계세요. 포스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카페 회원분들이 엄청 많이 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제가 관리는 잘 못해요. 제가 카페 관리 원래 그렇게 잘하는, 그걸 할 줄도 모르고, 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잘 꾸미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고민도 나눠주시고 고민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요.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저도 정보를 얻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긴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냥 우리 같이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카페도 많이 놀러 오세요. 오디오 클립이랑 포스트에도 놀러 오시고요. 네. 이제 학습 준비물 말씀 좀 드릴게요. 학기 초 입학 앞두고 계시고 새학년 앞두고 계시니까 또 이제 학습 준비물 한번 또 싹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 생활에서도요, 장비빨이 통합니다. 우리 육아는 장비빨, 사진은 장비빨, 그러잖아요. 좋은 장비를 가지면, 운동도 장비빨이죠. 배드민턴 저희 남편 치는데, 엄청 라켓이 좋아야 실력이 좋다면서, 되게 좋은 라켓을 굉장히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게 장비빨이죠. 근데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좋다기보다는 센스 있는 준비물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좀 학교 생활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훔쳐봤던 장비빨 세우기 좋은 그런 장비들, 문구류들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같은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의 성향인데요.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원래 사람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뭐 입고 왔나 막 그런 거 쳐다보느라고. 그리고 교실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 앉아가지고 애들을 정말 많이 쳐다봤어요. 애들 쉬는 시간에 노는 거, 점심시간 노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준비물 뭐 갖고 왔는지, 어떤 게 좋은지, 오죽하면 아이들 입은 이렇게 티셔츠가 예쁘잖아요. 그럼 여자애들 티셔츠 예쁘면요, 저건 또 어디서 샀을까 막 궁금해하고 이러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 집에 저희 아들들 준비물 사줄 때 반영을 해서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저만 알기 아까운 그런 장비빨 세우는 거, 네, 공유해 드릴게요. 연필을요, 이제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이 완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초등까지는 무조건 연필이에요. 네, 슬금슬금 언니 있고 오빠 있으면 샤프를 들고 학교를 가는데요. 샤프 쓰는 거는요,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한 명이 샤프를 가지고 오면요, 애들이 선생님 제 샤프 써요 이러면서 괜히 분란이 일어나고, 네, 제가 샤프 쓰니까 나도 샤프 쓸래 이러면서 친구들까지도 덩달아 동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샤프는 되도록 집에서는 고학년 됐을 때 글씨체가 잘 잡힌 고학년들은 샤프를 가끔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 큰애는 샤프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만큼은 연필을 쓰도록 하고요. 연필이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그냥 언뜻 보고 연필이 연필이지 뭐 하고, 이렇게 사비연필이나 너무 무르고 진한 사비연필이나 너무 딱딱하고 흐린 연필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언뜻 봐서는 티가 안 나잖아요. 애도요, 그냥 엄마가 필통에 넣어줬으니까 모르고 그냥 쓰는데요. 이 남자애들은 또 특히나 둔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글씨가 왜 이렇게 쓰기가 힘든지를 잘 몰라요. 애들은 다 모르죠. 알고 보면 연필 탓인 경우가 있거든요. 연필은 제가 보기엔 이비 연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적당히 무르면서 지나면서 아이들이 손에 힘을 키우고 글씨체를 잡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학교 가지고 다니는 연필은 이비를 쓰도록 이제 많이 했고요. 사비 연필은 사실 많이 안 쓰죠. 예전에 우리 그림 그릴 때 많이 썼는데, 네, 그러기는 한데 간혹 HB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HB가 좀 딱딱하고 되게 흐려서요,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글씨를 쓸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연필을 세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자꾸 땀이 나요, 손에서. 그래서 열심히는 쓰는데 뭔가 결과물은 이상하고 애는 막 얼굴이 벌건 거예요. 그럼 보면은 연필 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리고 연필은 무조건, 네, 학교에 아무리 연필깎이가 있어도, 교실에 연필깎이가 있는 교실도 있고 없는 교실도 있는데요. 없다는 전제하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집에서 다 깎아서 가도록 항상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 필통을 매일매일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이나 고학년이면 주말에 한 번, 중학년 이하까지는 수요일쯤에 한 번씩은 필통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난리가 나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들. 네. 그리고 지우개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우개를 아이들이 자기가 원한다는 이유로 잘 지워지지 않으면서 모양만 예쁜 지우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이거 이렇게 하다가 교과서 쭉 찢어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잘 지워지는 거 있어요. 문구사 가면요. 네, 아주 무르고 잘 지워지는 하얀색, 딱 밋밋한 거, 네, 그런 걸로 하시고, 지우개는 친구들이 정말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우개가 필통 안에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교실에서 정말 사소한 걸로 싸움이 많이 나는데, 지우개 빌려달라고 해요. 짝꿍한테. 짝꿍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둘이서 계속 시비가 붙어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애도 문제가 있지만 지우개를 번번이 잃어버리고 안 갖고 오는 애가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근데 이 지우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개 없다고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대로 까먹는 거예요. 엄마는 필통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지우개가 없어진 걸 몰라요. 학기 초에 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우개와 연필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필통의 상황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통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를요, 한번 사실 때, 그냥 넉넉하게 통으로 사두세요. 특히 직장 엄마들. 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준비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한번 살 때 넉넉하게 사놓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가 언제든 지우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물론 잃어버렸을 땐 혼나야죠. 근데 우리 어릴 때처럼 지우개 하나 없어졌다고 막 학교 와서 다시 찾아와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우개를 새로 사줘야 되는데, 하나 가서 하나 사오고 그거 쓰다가 잃어버리면 내일 또 문구사 가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 언젠가는 다 떨어지고 언젠가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 제가 미리 쟁여놓고 그때그때 아이를 다 쓸 때마다 줬던 거는 연필이 그랬고요. 지우개도 좀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색종이도 넉넉하게 사놨고, 물티슈도 그랬고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도 네, 좀 많이 사뒀어요. 제가 동동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게 싫었고, 네, 그리고 종합장도 한번 살 때 네, 좀 저렴하게 묶음으로 10개 종합장, 줄 없는 종합장 학기 초 준비물인 경우 많거든요. 줄 없는 종합장도 10권짜리 묶음으로. 저희는 또 애가 둘이다 보니까 10권 묶음 사도 금방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줄 없는 종합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뭘 해도 사실 좋은 곳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유롭게 그림 그리고 뭐 글씨 쓰고 낙서하고 친구들이랑 빙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종합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교실에서 제가 이제 그걸 봤거든요. 종합장에다가 친구들이 막 5만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해요. 그걸 보면서 종합장을 여유롭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장을 집에다가 좀 쟁여놨고, 아이들이 학기 초 준비물로 종합장 한 권 가지고 오라고 하면 2권씩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유난히 그림을 좋아하고 빙고를 좋아하면요, 이걸 금방 쓰잖아요. 금방 써버리고 나면 이걸 또 그 다 썼다고 선생님이 너 종합장 한 권 보내주세요. 이거는 어린이집 스타일이잖아요. 유치원. 근데 초등은 안 그렇죠. 자기 종합장 떨어지면 자기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종합장 다 썼어요 엄마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네, 종합장이 없는 채로 며칠간을 보낼 거예요. 길어지는 친구들은요, 막 한 달씩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까먹었다 맨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이가 준비물이 없는 채로, 분명히 집에서는 많은 걸 준비해주고 싶고 준비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준비물 없이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가 일어나는데, 집에서 엄마는 지금 아이가 뭐가 없는지를 몰라서 못 보냈을 뿐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엄마 왜 이렇게 안 챙겨주셔 라고 괜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조금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낸 지 꽤 됐다 하면요, 그냥 다 쓰지 않았다고 해도 보내서 사물함에 넣어놔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또 사물함에 갖다 넣어놔요. 뭔가를. 그러고 나면 자기 종합장 다 떨어지면 그걸 또 꺼내 쓰더라고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잘 못 챙기는 아들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기는 여자친구들은요, 자기가 이제 종합장 한 장 남았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저 종합장 한 장 남았으니까 하나 더 사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들들이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충분히 주는 것으로 네,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색종이. 색종이가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지급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색종이 종이접기를 좋아하고 색종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개별로 좀 사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색종이를 교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종이를 접거나 거기다가 뭐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색종이를 저는 그냥 보냈어요. 제가 사서. 네, 학교에서 준비물로 나오는 걸 알았는데 그냥 제가 사서 보냈고, 살 때는 양면에다가 반짝이기도 하고 꽃무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통 문양도 있고 그런 좀 다양한 색종이 있잖아요. 그런 세트들을 사서 보냈어요. 저는 첫째한테는 안 보냈고 둘째한테만 보냈는데, 이유가 둘째는 색종이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인기가 없고 네, 공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색종이로라도 아이가 인기를 좀 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놀이할 때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지고 온 색종이 한 통 딱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거기 몰려들어서 같이 막 하고 싶어 하고 색종이 구경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 친구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색종이 덕분에 친구들한테 인기를 끄는 모습이 되게 아이가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저희 둘째를 장비빨을 세우려고 네, 그거로라도 좀 인기를 끌게 하고 싶어서 색종이를 네,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비싸죠. 좀 더 비싼데 제가 그 돈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제가 돈이 없어도 색종이 좀 더 비싼 거, 조금 더 많이 들은 거, 좀 더 신기해 보이는 색종이, 이런 것들을 사서 네,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막 나눠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인기 끌려고. 네. 그래서 그걸로 또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혹시나 아이가 좀 인기 없고 저랑 비슷한 케이스시라면요, 네, 좀 좋은 색종이로 한번 인기를 끌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요, 네, 이거 이렇게 보내실 때 이것도 한 2개 정도 보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딱 잘 끊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남자친구들 아직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저학년 남자친구들은요, 이렇게 떼는 것도 잘 못 떼요, 스카치 테이프. 그래서 연습 좀 해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학급이 많아요. 근데 물티슈가 보통 이거 한 100매짜리 두꺼운데 그냥 이렇게 스티커로 덮어지는 게 있고, 캡 있죠. 캡 뚜껑이라고 해서 딱딱한 이렇게 탁 여는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여는 거, 뚜껑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은요, 스티커를 다 자기 딱 한 장 뽑고 나서 스티커를 쫙 잘 덮어놔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꺼내기만 해요. 스티커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물티슈인데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안 닦여요. 그래서 예전에 물티슈 안에다가 물을 부은 적도 있었어요. 저희 반 아이가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다시 물을 넣어서 진정한 물티슈를 만들어서 막 어딜 닦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티슈가 교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걸레 빨아다가 막 짜서 막 이렇게 닦았잖아요. 근데 미술 한 시간 하고 나면 또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나면 책상을 닦아요. 책상을 싹 닦을 때 물티슈 한 장씩 꺼내서 닦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티슈가 꼭 필요한데 거기 캡 뚜껑 달린 거, 그런 디자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내화는 이제 그 흰 실내화가 기본인데 가끔 일부러 이제 조금 더 특이하고 좀 더 좋은 거, 따뜻한 걸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춥지 않고 그렇게까지 네, 고급스러운 실내화는 사실 좀 불필요하고 학교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정된 흰 실내화가 가장 좋더라고요. 생각하시고요. 신발은요, 아이가 끈을 잘 묶을 수 있는 친구면 좋은데요, 끈을 잘 묶지 못하는 친구, 운동화 끈을 못 묶는 친구가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신고 와서 선생님한테 계속 운동화 끈을 묶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 친구들 세워놓고 걔 운동화 끈 묶고 있는 상황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찍찍이나 아니면 네, 쑥 들어가는 디자인의 운동화, 자기가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화가 좋고요. 우리 여자친구들 되게 예쁜 구두 많이 신고 오는데요. 이게 1, 2학년 때는 특히, 그리고 또 고학년이 올라가도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바깥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업 중에 어떤 활동을 그날따라 밖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두를 신고 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가 막 그날 꼭 구두를 신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학교에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준비물을 잘 챙겨서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사물함에다가 다 넣는데, 사물함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물함 안에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 바구니에다가 가위를 담고 풀을 담고 색종이를 담고 하면서 좀 자잘한 것들이 사물함 안에 막 돌아다니거나 떨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구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걸 바라고 제가 둘째한테 사물함에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작은 거 노란색 하나 사서 보냈더니 나중에 공개 수업 때 사물함 정리 잘했나 싶어서 딱 봤는데 책들이 막 쌓여 있고 그 위에 바구니가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해서 보냈어야 되는구나. 바구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하고 보낸 거죠. 네. 그렇고요. 기본 네임 스티커 꼭, 네, 네임 스티커. 커피 한 잔 마실 돈이면 네임 스티커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커피 2번만 참으시고 네임 스티커 좀 짱짱하게 많이 해두세요. 2월 말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 업체에도 주문이 밀려가지고 제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1월에 시간 되실 때요, 미리 이거는 학년 반 쓰지 마시고요, 이름만 크게 그냥 쓰세요. 이름만 큼직하게 써가지고요, 어느 학년 어느 책, 학원책, 학교책 상관없이 우산이든 실내화든 어디든 다 붙일 수 있도록 그냥 이름만 크게 해가지고 많이 뽑아 놓으세요. 그럼 그냥 매년 할 것 없이, 저는 언젠가 한번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해놔가지고요, 그거를 2년, 3년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편하죠. 때마다 그거 신청하고, 그것도 되게 일이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신청해 놓고 그거를 그냥 두고두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이가 이제 학습 준비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학습 준비물에다가 스티커 붙일 수 있게, 붙이라고 하면 또 재밌어서 붙이잖아요. 스티커 얼마나 좋아해요. 스티커 주문만 해주시고 아이가 다 붙이고, 스티커 여분 몇 장 정도는 아이가 학교에다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스티커가 떨어져 버린 걸 자기가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새롭게 받은 무슨 책이나 공책 같은 게 있다면 거기다가 붙이고 하면서, 네임펜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이름은 큼직하게, 우산이나 또 이제 가방 같은 데는 이름 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좀 바꾸는 거죠. 하나하나 다 써주고 쓰라고 시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스티커 딱 해서 붙여 하면 이제 신나서 붙이고, 네, 빠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재밌어서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실 때 색연필에다가, 아니, 색연필 아니고 사인펜이랑 네임펜 같은 뚜껑 있는 펜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에도 다 붙여주세요. 이게 밑에만 붙이면, 몸에다가만 붙이면요, 네, 뚜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뚜껑에 하나, 몸에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면요, 나중에 얘네가 찾기가 쉽고, 교실 안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분실물이 많은데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색연필, 모든 연필 하나하나 다 붙이고, 이렇게 붙여야 내 거가 되고 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요즘 너무 물자가 너무 풍부하니까 네,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스티커 붙인 거는 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내가 보관하고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네임 스티커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분으로 많이 사놓고 여유롭게 하나씩 미리미리 보내는 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팁, 네, 포인트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 준비물 시간 나실 때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뭐 또 밤마다 조금 다른 것들은요, 이제 첫날 3월 2일 학교에 가면 받아올 거니까 그때 이제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요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